자신을 규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꼬리표를 붙입니다. 대다수가 과거 자신의 행동을 근거로 스스로를 규정합니다. 하지만 정말 똑똑한 사람도 멍청한 짓을 하고 맙니다. 착한 사람도 못된 사람이 될 수 있고 못된 사람도 착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 속단하면 대부분 자신의 과거를 근거로 하여 스스로를 규정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걸 업데이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체성을 마음의 안전지대에 비유합니다. 그건 목표가 아닙니다. 방 온도를 비유해서 68도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재정적으로 내 안전지대라고 한다면 난 인간관계, 건강, 재정, 직업에 있어서 더 많은 것을 원하지만 지금이 익숙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신의 안전지대에 눌러앉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서 온도가 떨어졌다고 해봅시다. 당신은 자신이 68도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62도, 61도, 60도 혹은 59도 근처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히터가 켜지면서 잠깐 너의 온도는 68도인데 지금 대체 뭐 하는 거야? 모두가 이걸 겪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어 라고 말합니다. 이 관계를 끊겠어. 이렇게 뚱뚱한 것은 안 돼. 그러면 투지가 생기고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나갈 때도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들을 우리 대부분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가속도가 붙어서 생각한 것보다 더 탁월한 성과를 냈다고 해봅시다. 68도에서 78도, 88도, 98도까지 오릅니다. 재정적, 정서적, 영적으로 말이죠.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봐, 네 주제를 알아야지. 넌 98도가 아니야. 그리고는 68도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히터가 멈추고 추진력을 잃게 됩니다. 심지어 냉방 장치까지 작동을 하여 안전지대로 되돌아갈 때까지 스스로 발목을 잡아버립니다. 따라서 자기 정체성을 확장하지 않으면 변화는 일시적입니다. 그건 누군가가 담배 끊은 지 8일 됐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날짜를 왜 세는 걸까요? 이번엔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 남들에게 말하려고 그런 걸까요? 내가 당신에게 담배 필래? 라고 물으면 무슨 브랜드야? 라고 묻지 않습니다. 아니, 난 흡연자가 아니야. 그건 내 정체성이 아니야. 자기 정체성은 인간의 특성 중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지금은 랜스 암스트롱의 엇갈린 면이 드러나긴 했지만 그는 이겨야 했고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폐와 뇌, 고환의 암에 걸려서 사이클을 계속하면 죽을 거라는 말에 아니, 난 챔피언이야. 반드시 방법을 찾아내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렇게 해냈습니다. 안타깝게도 규칙을 어겨서 명성에 금이 가긴 했지만 그를 생존하게 만든 것은 그의 정신, 즉 자기 정체성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암에 걸리면 체념하고 삶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변화시킬 때 심리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확장시키지 않는 한 제자리 걸음일 뿐이니까요. 약간의 등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한정되어 버립니다. 신체적, 정신적, 재정적, 영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거침없이 돌파해 가려면
그것을 위한 수단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자신을 규정 짓는 내적 감각을 바꿔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겪었던 과거, 그 이상의 존재이므로 아무리 두렵거나 불편한 일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자신감에 대한 많은 질문을 했었는데요. 자신감이 부족할 수 있냐고요? 아닙니다. 사명감이 부족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 아이가 위험에 처하면 당장 대책을 생각해내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안 됩니다. 따라서 타인을 위한 사명감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그걸 방법의 독재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너무 신나서 이거 할래 라고 생각하지만 해본 적 없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 라는 생각으로 바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지에 집중하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출발하면 낭패를 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도 꿈에 대한 연설을 할 때 어떻게 이룰지 몰랐습니다. 킹 목사는 확신이 없었지만 그의 부인이 몰아붙인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는 꽤 흥미롭습니다. 핵심은 그가 어떻게 꿈을 이룰 것인지 비전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왜 해야 하는지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고 왜 원하는지 안다면 그 강력한 이유가 당신이 늦게까지 깨어있게 하고 아침 일찍 깨워줄 것입니다. 저마다 이유는 다릅니다. 현실적 이유나 자녀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을 넘어서는 더 큰 목적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누군가는 승리하는 것을 즐길 것입니다. 난 이기는 게 좋아. 내 일에 최고가 되는 게 좋아. 그 이하로는 만족하지 않겠어. 이렇게 말이죠. 당신의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강력한 이유가 있을 때 방법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에서 시작하면 두려움을 관장하는 뇌가 작동하면서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저도 90%는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무엇과 이유만 알고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최고에게 배워서 속도를 높입니다. 예전에는 1억 달러 회사 여럿과 5억 달러 회사를 운영했는데 지금은 70억 달러 회사가 되었습니다. 최고들에게 배워서 내 투자와 사업에 적용한 것입니다.